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다양한 테크, 보안, IT,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시죠? 자, 클라우드, 그리고 AI가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어떻게 우리의 조직과 또 우리 기업에 적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효과적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수많은 케이스와 또 도메인별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특성에 딱 맞는 서비스를 찾고 또 그를 적합하게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치맨에서는 디모와 함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꼭 맞는 AI와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AI에 관련된 세션으로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애저 클라우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두 분의 디모아의 담당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디모아에서 그 클라우드 애저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들과 고객분들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정승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모아에서 애저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허정승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함께 진행하니까 또 색다르죠? 네. 상무님은 사실 이제 웨비나 녹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진행하시긴 했는데, 네.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또 진행하니까 또 색다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크쇼 형식은 네. 처음이라 저도 상당히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말씀 또 잘하시는 분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나 또 AI가 굉장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네,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부분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도입을 또 하셨었고 아직 도입을 갖다 하지 않으신 고객들도 지금 어떻게 도입을 갖다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도입을 해서 잘 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미 도입을 갖다 하신 데는 이걸 좀 더 활용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지금 또 많이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AI 관련된 부분들은 도입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무조건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하고 또 도입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도입을 갖다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성이 이제 붙으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많은 요구사항들을 이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붙여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럼 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지금 거의 뭐 자가 발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뭐 하루에 그 AI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요. 사실 따라가기도 벅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상무님도 계속 공부하느라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만약에 놓쳐도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분들 먼저 하시고 새로운 뭐 이런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한 1, 2주일 공부 못했을 때는 이제 또 이제 그걸 다시 여쭤보고 아직 제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공부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어떤 스피드에 있는 변화를 추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코어를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단 상무님께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AI 혁신의 어떤 방향,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AI 역량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먼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잠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저희 디모아에 있는 디모아에서 저희 AI 컨설턴트와 개발자들이, 이제 고객분들께 좀 더 나은 어떤 저희의 또 그동안의 경험과 네. 어떤 이런 노하우를 갖다 전달을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아들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모아는 이제 넘버원으로 클라우드를 먼저 생각하는 클라우드 퍼스트를 하는 비즈니스 회사고요. 디모아는 이제 어떤 회사인가? IT 슈퍼마켓입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은 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네. 저희 GPT 솔루션에다가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 넣고 네. 디모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GPT가 사실은 디모아는 IT의 슈퍼마켓입니다. 아, GPT가 저렇게 소개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했더니 네. 디모아는 IT 솔루션의 요리사예요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줘서 똑똑한데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요거를 알겠습니다. 저 문구를 GPT가 정리를 해주는 문구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이는 지금 두 가지 그림도 네. 여기에 맞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줄래? 아, 라고 했더니 이런 네. 그림을 이제 저희가 얻어서 이걸 갖다 이제 보게 된 거죠.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아는 IT의 저희 디모아는 마음에 드십니까? 저 표현에 대해서?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IT 솔루션들에 대한 저희는 총판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노하우나 지식들 또 관련된 여러 파트너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어떤 IT 솔루션의 대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관련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거나 솔로 동작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그렇죠. 종합적으로 오퍼레이션 됐을 때 맞습니다. 비로소 효과적인 어떤 성능이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모아가 저런 IT 슈퍼마켓 요리사로서 전반적인 이런 솔루션들을 잘 다듬어서 전반적인 어떤 성능의 향상 또 효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컨설턴트들이 각 솔루션별로 전담 엔지니어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호 협력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GPT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지금까지 거래한 기업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약 38,246개의 기업들과 저희가 거래를 갖다 했고요. 와.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331개의 대학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 17군데와도 지금 계속 거래를 갖다 했던 이력이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기반으로 저희가 고객의 니즈와 또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요구들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DGPT라고 하는 GPT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기업에서 이제 판관비들 영업비를 가지고 우리의 접대비라든지 어떤 판매 관리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가 매출과 실적을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D-Expense라고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D-Works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그룹웨어 솔루션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고, 이와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이제 쓸 수 있는 DVLab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습실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교육청 쪽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Dschool GPT라고 하는 솔루션을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AI, 클라우드에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하도는 AI고. 그렇죠. AI가 이제 빠진 솔루션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단 기본 총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기업에서 쓰시는 솔루션들의 가장 기본은 오피스일 거고 오피스를 쓰지 않으시는 고객은 없을 거고 그 위에서 가장 잘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I까지 그죠? 네. 그 비즈니스 라인업이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볼 수 있죠. 야,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좀 더 발표를 해주시죠. 작년에 이제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돼?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런 GP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잠깐 설명을 좀 짧게 제가 하고 넘어가면, 네. GPT는 일단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방대한 양의 이제 문서들을 학습을 갖다 해서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말을 갖다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 그런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GPT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오픈 AI에 이제 챗 GPT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러한 이러한 모델들을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API를 연동을 해서 내 솔루션에 탑재하는 솔루션들이 계속 지금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GPT를 갖다 응용을 해서 이제 챗봇에 응용을 해서 이제 고객 서비스를 대고객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본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기업 중에 하나는 네, 네. 이런 것들을 법률 이제 대행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어요. 아, 법률 대행 서비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송사를 갖다 할 때 제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네. 제가 뭐 빌려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네. 자동으로 이제 소장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지금 실제로 네. 실제 오퍼레이션 되고 있나요? 실제 오퍼레이션 되고 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어떡합니까? 앞으로 뭐 많이 이제 얘기하는 네.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향후 이제 없어질 직업들 중에 네. 하나가 변호사와 변리사라가 네. 그쪽이 지금 상위 탑 랭크에 있는 걸로 네. 저희가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저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올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GPT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도입을 갖다 이제 하신 기반이 위해서 AI 에이전트가 올해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I 에이전트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AI가 이러합니다라고만 알려줬지 실제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액션은 사람이 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액션을 네. AI가 직접 하는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네. 저희는 보고 있고,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이 업계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올해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이미 다들 얘기를 갖다 하시는. 네.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각각의 도메인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때 본 자료로는 올해 AI 에이전트 시장이 글로벌하게 약 한 560조 정도 될 거라고. 벌써요? 네, 그렇게 예측한 자료를 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각국에 있는 솔루션들은 전부 다 AI 에이전트를 지금 현재 탑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지금 계속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또 선을 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액션까지 행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또 확산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적용 분야들이 우리 보통 이제 자동화를 한다든지,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랙티브한 어떤 뭔가를 답변을 주고 그렇죠. 어떤 액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챗봇이라든지 예약 스케줄링 어떤 특정한 임계점이 왔을 때 어떤 뭔가를 갖다 해야 된다든지 가장 쉽게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뭐 이메일이 왔을 때 일반적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뭐 이제 문서를 작성을 회신을 갖다 준다든지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기본 초안을 미리 먼저 만들어서 저한테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진짜 비서가 되는 거죠? 제 비서가 되는 거죠. 네. 상무님은 진짜 많이 기다리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서처럼 부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좀 효과를 많이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I 독립을 했을 때 업무 생산성의 향상은 정말 극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통 다들 대부분 예상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를 보시는데 홍콩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는 굉장히 한 158%요? 네, 158%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객 서비스 하는 부분들에 분야별로 분야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우리가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고 또 데이터 분석 AI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정도로 잘할 수 있고 문서 처리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저희도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니네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라고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한번 농담 삼아서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엔지니어를 2명을 쓸 걸 1명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1명이 2명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에 그렇죠. 진짜 획기적인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전에 내가 하던 단순 작업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다 AI한테 맡기고 나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갖다 하고 어떤 더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내가 기술력을 더 높이는 일들을 갖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AI를 도입하신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변화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AI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침에 출근을 갖다 하면 제일 먼저 이메일을 열어서 이제 메일을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직장인들이 하루에 주당 8.8시간을 그 이메일 검색을 하는 데만 보고요. 이메일 검색을 하는 데서 그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회의에는 보통 한 7.5시간을 갖다 회의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AI가 미리 제가 걸러낼 메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아주 긴 메일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총무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메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하루에 한 200통 정도 메일을 받는데요.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답변을 하면 50통 정도가 근데 이 50통 중에 대부분의 메일이 스레드가 엄청 길게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읽어서 히스토리 다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은 이제 메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메일에 대한 정리를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저는 대략적으로 전에 봤던 메일 다시 한번 상기를 갖다 하고 이런 메일들을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어떤 메일 제 업무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세이브를 많이 시키겠다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측정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한 10시간 정도는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면은 이걸로 끝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네요.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 사례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한국 물류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약에 저희 대표님한테 보고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검색을 갖다 하고 어떤 초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근거 자료는 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알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를 갖다 잘 해주고 있고요. 거꾸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불문한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을 때 굉장히 또 다양한 자료들을 또 같이 보여주면서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저런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AI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이제 AI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AI가 저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봐요. 이거보다 더 그럼 네가 궁금한 게 진짜 당신이 궁금한 게 뭡니까? 그럼 당신이 하고 있는 외려 일과 질문 던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어떤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얘기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라고 지금 거꾸로 지금 제가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을 갖다 함에 있어서 똑똑한 비서 한 명을 옆에 두고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표님은 주말에 계속 쟤랑 논대요. 계속 대화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대화 상대도 없나 봐요, 주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심각하게 이제 AI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잘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잘하는 부분들이고 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개발자들도 지금 GPT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이제 거기에 지금 빠져 있길래 네. 그러면 내가 왜 니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5시간 얘기긴 한데 네. 개발자들도 예전에 어쨌든 로직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로직을 갖다 쓰고 이런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또 머리를 갖다 쓰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검증된 코드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AI가 잘하는 업무들을 기업이 이제 보시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도입을 갖다 하신다고 하시면 맞아요. 좀 더 기업 활동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어떤 충격이나 변화에 대해서 네.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줄이고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또 시장에다 다시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욕심은 모든 부분에 다 AI를 한번 적용해 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AI가 잘 동작하는 도메인이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업별로 아니면 도메인별로 조직별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은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야를 AI에 도입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가늠은 사실 실행하기 전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그럼 디모어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방향 좀 잡아주시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디모아가 이제 저희 컨설턴트와 저희 AI 개발자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와 같이 하는 이제 AI 파트너, AI 관련된 각 분야별 파트너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분야별 파트너들이 지금 8개사가 이 그 AI 분야에서 각 도메인별로? 그렇죠. 네. 이제 각 도메인별로 그래도 이제 거기서 좀 잘 하신다고 네, 네. 말만 해도 좀 누구나 아실 만한 파트너들이 네. 8개 파트너사가 저희 같이 있어서 네네. 해당 분야에 있어서 또 그분들과 저희가 네. 또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제안도 네. 해드리고 네. 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네. 좀 더 잘 다른 누구보다 잘해드릴 수 네.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그 GPT가 얘기한 IT 슈퍼마켓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백화점 쪽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고급된 정보를 파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네. 조금 더 넓혀가고 네네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성장을 좀 네. 해나가려고. GPT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린 백화점이야. 이렇게. 거꾸로 다시 제가 또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네. 자, 시간이 좀 갔으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상무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AI를 도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AI를 도입을 해야 될지를 좀 고려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AI를 도입한다고 하셨으면은 내가 어디에 적용할 거야라고 하는 이제 목적은 항상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내부에다 얘한테 데이터를 어디까지 주고 보안을 갖다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어떤 목적으로 AI를 도입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과 네. 변화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AI를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라고 했지만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실제 많죠. 그래서 도입을 갖다 하고 나서 1년 이후에 다시 걷어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도 봤어요. AI 별거 아니구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AI를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걸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죠.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죠. 들었고 네. 또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또 적용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 아침에 와서 제가 정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네. 때도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 몰랐었고 이런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에서 빨리 이게 이제 습관처럼 AI를 갖다 이용을 하고 네. 일도 시켜본 사람이 한다고. 그렇죠. 이 계속 맨날 시키는 거를
하던 사람이 네. 남한테 일을 시키는 게 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좀 몸에 네. 익어야 되는 것들이고 네.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네. 우리가 그럼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갖다 해야 그게 이제 될 것 변화 같습니다. 관리의 어떤 측면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도입했다고 이걸 잘 쓰는 게 아니다. 그죠? 네. 실제로 어떤 조직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조직에 녹아들게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그게 같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고 도입을 하셨을 때, 이게 내부에 내부에 이제 사용률이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네. 한참 걸려요. 걸릴 수 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업무에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도입을 하세요. 네. 문제는 상무님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관리자에 있는 네, 네, 분들이 이걸 빨리 익히셔서 네. 이걸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와 네. 이 AI가 가지고 이제 제안하는 것들의 지식이 네.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이제 좀 위에 분들이 좀 더 많이 쓰셔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관리자분들이 있다면 좀 뭐 반성하시고요. 네. 자, 마무리해 주시죠, 상무님.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급변하는 지금 정세 속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갖다 하고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는 인프라 AI라고 하는 인프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떤 그 내부의 서버실에 있는 데이터들로만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AI를 갖다 이용을 갖다 해서 AI는 비즈니스 헬퍼가 아닌 내 이제 동료다. 네. 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반드시 기업에서 좀 이제 도입을 갖다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와 대응을 즉시 해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AI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 하나의 혁신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혁신의 흐름에 올라타서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혁신의 어떤 고민의 바운더리에 같이 들어가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진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앞으로의 10년 뒤가 사실은 궁금해지고 그러니까요. 좀 더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상무님은 저나 살아남아야 될 텐데요. 저는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집에 갑니까? 손자 키우고 있거나 아유, 무슨 말씀을. 현역으로 뛰어셔야죠. 무슨 말씀을. 네. 자, 알겠습니다. AI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의 방향, 또 기업이, 또 어떤 조직이 어떤 식으로 AI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큰 어떤 코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AI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은 발전대로 가야 되지만 그 코어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네. 코어를 잊지 않고 우리가 왜 도입을 해야 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의 조직을 더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AI의 어떤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실제로 디모어에서 준비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어떤 개별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네. 이제 DGPT와 DExpense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이제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먼저 이제 DExpense를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AI 기반의 이제 영업 성과 관리 시스템인 DExpense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AI로 추적 분석을 하다가, 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떨고 있는 영업사원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다른 영업한테 한번 얘기를 했을 네네네. 때, 우리 회사에 상무님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저는 사실 이제 매니저라, 네. 이제 영업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 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화하게 된 거고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쪽에 이제 납품이
실제 납품한 사례가 있고 네. 납품을 했을 때 이제 고객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네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익스펜스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거를 판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익스펜스 이제 경비를 이제 썼으면 네. 이 경비가 과연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경비를 많이 썼으면은 네. 어떤 그 영업사원은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네네네. 저도 그렇죠. 저희 그거죠. 영업들한테 네. 왜 점심을 회사에서 먹니? 밖에 나가서 먹어. 고객들하고 같이 고객들하고 먹어. 중요하죠.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경비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수밖에 거고. 없죠. 그렇게 해서 고객 접점이 늘어나고 익스펜스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고객과의 뭔가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오를 거로 저희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익스펜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경비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경비를 좀 썼는데도 그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플랫하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죠. 뭐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익스펜스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쓰면 그만큼의 액티비티가 많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영업의 성과와 같이 연계해서 분석해서 네.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AI가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스펜스를 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또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그럼 들면 분석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파악해봐야 그렇죠. 되고. 저희가 그 고객 자체가 이제 아예 맞지를 않는다든지, 네. 그럼 그 영업 딜건은 더 이상 저희가 들어가봤자 시간 낭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그렇죠. 더 필요하다든지. 비즈니스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은 디모에서 먼저 필요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한번 이제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고. 흥미로운 인사이트입니다. 네. AI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네. 네. 한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디익스펜스는 그 매출과 이제 실적을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고객사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상 징후를 탐지를 갖다 해서 고객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또 리스크 예방 또 이제 법인카드의 효율적인 사용을 이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보안을 저희가 이제 또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이 오픈 AI를 사용을 해서 매출 관리를 이제 쉽게 어떤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엑셀을 피벗을 돌려야 된다든지 네. 단순히 피벗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다른 어떤 또 함수까지 써서 실제로 엑셀을 잘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어떤 데이터를 뽑으셨는데 네. 몇 번에 이제 질문만 하시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달 어느 영업사원에 아니면 네. 어디 고객사에 지금 현재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경비가 얼마나 네. 들어갔고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 또 어느 영업사원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경비를 갖다 사용했고 네. 또는 어떤 부서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경비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남아 있고 네. 그럼 이거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어떤 거를 썼을 네. 때 매출이 올라가더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목적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을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바로 하면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계산을 갖다 해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관리부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엑셀로 돌린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솔루션으로 바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떤 내부적인 그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봐야 될 자료, 누구는 보지 않아야 될 자료,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중간에 빨리 미리 이제 사전 정에 있어서 업무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권한 설정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장 큰 목적인 영업에 대한 리스크
또는 관리 비용에 대한 절감. 네. 저희가 어떤 그 고객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1년에 판관비가 네. 자기네 영업 매출에 네. 약 한 30% 이상이 나간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진짜로. 네. 조직을 갖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가지고 계실 부분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당연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쓰되 1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좀 쓰고 싶은 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매니저들의 마음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네. 또 분석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리자의 어떤 매니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익스펜스 하는 영업이나 어떤 그 실제로 사용하는 측에서도 봤을 때도 내가 이거 쓰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부분들이 실제로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썼다, 적게 썼다로 날 평가하지 않고 나의 성과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인 지표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단순히 영업을 어떤 옥죄거나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감시하려는 네.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업에 오히려 영업 활동을 네. 좀 더 도와주고 모든 도구는 사실 선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점은 네. 구축이 굉장히 빠르고 네, 쉽게 네.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사용량만큼 또 이제 비용을 갖다 낼 수 네, 있는 네.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검색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계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그 대용량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이제 저희가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항목들을 이미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과 같이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ERP 데이터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뭐 마케팅 데이터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세션에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네.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네. 여기에서 다른 인사이트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그 기반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상을 가지고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진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네.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AI 시스템에 대한 이제 QA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미리 저희 설정해 놓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또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필터링 해놓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나 빼놓고 보고 싶어.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만 보고 싶어. 네. 그래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각 사업부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 사업부를 운영을 할 때 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건 좀 더 써. 요 마케팅 비용은 좀 더 써. 아니면 저기는 좀 더 만나서 저기에 예를 들면 접대비라고 하면 사실 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객들과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참고 자료를 갖다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거 이제 매니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내가 이번 올해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거를 맞춰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계속 받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야, 볼 수가 저런 거를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전에는 저런 부분들을 한번 놓치고 있으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미 소진돼서 그럼요. 못 쓰는 그걸 경우가 어떻게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스템 이제 관리자 페이지라서 이제 어떤 이런 자주 쓰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먼저 넣어놔서 아, 네, 네. 쉽게 사전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AI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가? 근데 예전에는 이걸 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전문 머신러닝의 과학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야 됐었는데 네. 이게 LLM, GPT, AI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AI GPT 기반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도입을 갖다 하셔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옆에 누군가 비서가 아니라 이제 한 조직 자체가 이런 전문적으로 여러 부서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처럼 AI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는 지금 그 비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직처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저희 고객사 한 곳에 이제 납품을 갖다 해서 그 효과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지금 현재 계시고요. 아, 실제 사용 사례. 네,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비용이라든지 내가 가진 예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보고 계시고 예산 관리를 예전에는 그 중간에 이제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게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는 예측을 갖다 해서 예산을 갖다 이제 관리를 갖다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고 또한 이제 패턴을 보고 비용을 갖다 좀 더 많이 쓸 부분, 줄여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부에 실제로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또 AI 시스템과 이제 계속 이제 쓰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그럼 AI가 되나? 이제 이런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또 이런 것도 관련해서 이제 점점 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쓰시려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네, 외려 아이디어를 그래서 제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작지만 이제 어떤 AI를 도입을 해서 어떤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디익스펜스를 봤을 때 그냥 회계 뭐 이런 것들을 AI로 적용하는 그런 솔루션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어떤 도메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도입을 했으면 굉장히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이게 AI가 처음에 이런 솔루션을 아무도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저희도 사실 이 솔루션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했던 부분들인데, 항상 보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을 해서 뭔가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나의 상품,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바로 뭔가 피드백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이런 영역이야말로 어떤 도메인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중소형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인사이트를 받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대기업에 이제 CFO가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뭐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도 많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빨리 도입해야겠는데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디익스펜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AI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도메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디익스펜스가 또 그런 어떤 나름의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집어서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AI를 이용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많이 기다리셨죠? 졸지는 않으셨습니까? TV를 보는 것처럼 좀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허정승 프로님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DGPT라는 솔루션이죠? 실제로 AI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AI 챗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GPT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통계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통계 자료는 모 회계법인에서 올해 1월에 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52%의 회사에서는 이미 AI를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실제? 이거는 전년 대비 14%포인트가 상승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뭐 도입 계획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2%는 앞으로 2년간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AI는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AI가 챗GPT가 등장할 때 누군가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 생각엔 이건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프로님도 처음에는 어떤 유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장난감같이 사용만 했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진짜 빠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는 이제 모든 직원, 모든 직장인들이 내부 업무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을 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 DGPT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특징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DGPT는 이름에 나와 있는 GPT, 즉 이제 애저 오픈 AI에 있는 GPT라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즉 내부 직원이 본인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문서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 업로드된 문서들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그라고 불리는 방법론은 한 1, 2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기도 했고 네네네. 저희가 그거를 도입을 하면서 좀 특장점을 넣어서 만든 게 저희 DGPT인데 먼저 이제 에이전트처럼 사용하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네. 내부 업무가 뭐 분야별로 직업별로 다 다르죠. 팀별로 너무 다를 텐데 맞습니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지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좀 구성을 하고 네. 내부 업무를 문서 자료를 올렸을 때 네. 답변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즉 출력하는 토큰의 길이만큼 출력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업무 방식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려는 게 저희가 좀 목표를 삼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애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안 기능 이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챗봇에서 말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부분들이 있는데 있죠.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한을 하거나 또 네. 이제 필터링을 하거나 또 가이드를 확실히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이 기능은 뭐 증오나 뭐 성적, 폭력, 네. 자해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가장 기업으로서 이제 좀 보여지기 싫은 것들이 네. 우리가 설계한 이 AI의 프롬프트, 네. 우리가 설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노출되는 걸 꽤 꺼려합니다. 이거에 대한 탈옥 방지 기능도 함께 추가되어 있어서 보안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GPT 같은 AI 모델을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뭐 특별한 제한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도 있고 네. 또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하고 실제로 포커스라는 게 이런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내부 문서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안이 항상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리소스를 애저로 구성을 함에 따라서 애저라는 이제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네. 그 데이터들이 어딘가로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오퍼레이션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주어진 환경 하에서 DGPT가 올라가니까 네. 실제 사용자들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챗봇이라는 것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맞아요. 가장 대두되는데 기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 주요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 챗봇을 사용했는데 이 허상된 답변으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거의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업무를 업로드를 함과 동시에 그 업로드된 문서의 어느 부분이 이 답변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네. 웹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기능을 탑재를 하였고 네. 그리고 이 브라우저 자체에 실려있는 문서가 아무래도 내부 대외비 같은 문서일 수도 있다 그럼요. 보니까 네. 이 링크를 뭐 몇 초에서 몇 분이 지나면은 만료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도 설정도 있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챗GPT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솔루션이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먼저 앞에 풀이라고 적혀진 부분은 실제 채팅을 이용하기 전에 내부 직원이 좀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문서를 올리면은 그 문서는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업로드가 됨과 동시에 이제 AI가 읽을 수 있는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AI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서 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담고 이 사전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채팅하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날렸을 때 이 질문마저도 임베딩을 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면은 이제 서로 이 질문에 어떤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지를 찾는 과정이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리트리버 과정을 거치고 그 데이터랑 저희가 사전에 엔지니어링 해놓은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함께 얹어서 GPT 언어 모델에게 보내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이 RAG 라그의 A 부분에 해당하는 어그멘테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LM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은 생성이다 보니까 제너레이션이라고 봐서 이 라그라는 솔루션이 네. 어떤 논리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기 쉽게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라그 모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네, 블록 그렇죠.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전 작업에서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항상 이렇게 매번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챗을 통해서 불러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만 올려도 상관은 없고요. 네네. 사용하시는 문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올려도 됩니다. 아, 그래요? 단지 네. 이제 그때 사용하실 목적에 따라서 같은 분야에 있는 문서들만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제안서를 만든다 하면 기존에 올렸던 만들었던 제안서만 어떤 관련된 자료만 딱 올리고 네. 해당되는 자료에 대한 내용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자 하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딱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프롬프트도 제안서를 만드는 용도로 좀 구성을 해놓으면은 GPT가 그 내용도 함께 고려를 해서 네. 답변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겠는데요, 사모님?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제안서 오늘 사실 말씀드린 네. 상당 부분 네. 저희 제안서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쓸텐데요? 가져온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안서에 저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간다기보다 요즘은 이제 저런 분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네. 이제 그 제품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더 쓸 건지 또 그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거를 뭐 좀 더 해줄 건지 뭐 요즘 그런 걸 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흐름들 굉장히 또 직관적이고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다음 DGPT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애저 기반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 보니까 뭐 보안도 보안이지만은 이것을 배포해주는데 고객에게 배포해주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네. 네.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앱 서비스로 만들고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처리는 백엔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애저에 있는 리소스에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DGPT의 활용 시나리오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여지시는 것 외에 사실 제 생각에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문서를 올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어떤 답변을 해주면 좋을지를 미리 구성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목적에서 저희 DGPT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DXpens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가 되어가는 그런 AI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DGPT 같은 경우는 좀 더 제너럴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좀 비유를 드리자면 네. DXpen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네. 사실 만든 솔루션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D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로 치면 이제 보병처럼 네. 어느 전투든지 네. 다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실 솔루션이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DXpense 자체가 저희 DGPT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된 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DGPT에 다른 또 어떤 아이템들을 갖다 붙이게 되면 또 이제 그게 그거에 관련된 전용 솔루션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전용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픈AI의 챗GPT를 갖다 쓰시게 되면 일반 기업들이 만약에 쓰실 때 물론 뭐 이제 그 팀 모드라든지 팀 비용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보면 유저당 뭐 2만 약 한 20불, 30불 정도 내고 돈을 내고 이제 쓰시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D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부용으로 물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 이 활용을 갖다 할 수가 있고 네.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엔진 모델을 갖다 사용하고 있지만 네. 이건 저희는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지만 또 안 쓰시는 분은 또 안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비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픈AI 챗GPT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사용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실제로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고객분들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분야에서 좀 어떻게 더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네. 아까 라그 모델도 하셨는데 그 라그 모델에 대해서 튜닝하는 이런 과정들도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DGPT 디모에서 조금 더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목적에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고객이 직접 하다가 그 완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듣고 그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네, 맞춰나가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제 네. 지금 하단에 있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이요? 저희가 이제 네. 여러 대학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일종의 학사 도움이죠. 네. 학생들이 뭐 학사 일정이나 뭐 규정들에 대해서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진짜 근거가 있는 문서에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졸업을 언제 할지 뭐 복수 전공을 하는데 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전 데모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아들이 군대 일본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는 졸업 학점을 다 딴 줄 알고 준비를 해가지고 취업까지 다 됐어. 근데 학점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 챗봇한테 물어봐서 자기 어떤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학생들한테 안 그래도 저희가 모 대학교에 이제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게 학생들 개개인의 나의 이제 퍼스널리티와 저희 그 개인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GPT의 최근에 이제 가장 또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개인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범용적으로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취향은 이런 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 맞는 어떤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GPT가 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근데 저희는 벌써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 개개인별로 그 모자란 부분들, 학점에 대한 부분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치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갖다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DGPT는 상상력의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하는지는 진짜 상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갖다 알아야 우리 기업에 도입을 갖다 하거나 우리 학교에 도입을 갖다 하는데 고민을 한 곳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서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제 따라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난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세션이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만큼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입을 시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까 변화 관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영역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도입하려는 목적과 내부의 전파 그다음에 내가 이걸 손에 있는 부분 이게 사실은 저는 솔루션 도입의 가장 큰 키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성우님도 첫 번째 세션 끝나고 마무리 인사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AI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에이저 클라우드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저 클라우드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디모의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회사 디모아의 김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데브옵스 팀을 맡고 있는 매니저로서 그 데브옵스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나 개발 쪽, 그런 쪽을 담당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화장도 잘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 관련된 네. 다양한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디모아에서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네. 또 서비스 해왔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특히나 오늘 지금 이제 매니저님께서 소개하실 네. 솔루션은 어떤 쪽이신가요? 어떤 솔루션입니까? 간단히 좀 소개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에서 만든 DV랩이라는 솔루션인데, 네, 저희 기존의 학습할 때 학생들이 이제 라이선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습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일단 그런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그 기다림 없이 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솔루션의 시작이 코로나 시대부터 네.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 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예,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화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애저 솔루션 쪽에 있는데 그 애저를 사용하시기에 저희 나라 이제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UI적이나 UX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 솔루션을 좀 그런 UI적이나 UX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어떤 UI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용자 네. 편의성이 부분들도 강조를 하셔서 네네.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관련된 솔루션이 어떤 환경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나 디지털 전환 정책 확대로 해서 이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정보 인프라 현대화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 실습 서비스의 혁신을 필요로 함으로 인해서 예, 저희 솔루션을 이제 도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고객 니즈가 있는데 네. 고객 니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원활한 사용이 필요로 한 부분과 그리고 실습 환경 노화의 공간 제약으로 인한 개선 필요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시대적인 네. 환경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된 솔루션이 필요해서 네. 아마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셨던 라이센스 이슈도 많이 있나 보죠? 실제로?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마다의 그 라이센스를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네.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 가상머신에 그쪽으로 올린 다음에 라이센스를 시도를 하면은 그러면 사용자분께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예, 여러 명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다림 없이 예,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툴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관리자의 측면에서 얼마나 네. 이게 수월하게 이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도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조교 활동도 좀 해서 네. 이런 시스 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해봤는데 네. 학생들이 한번 쓰고 나면 완전 리셋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솔루션이? 아,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 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관리자분께서 예전에는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조교분이나 아니면 사람을 써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초기화를 시키고 막 이래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그럴 필요가 없이 학생이 본인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머신 사용하는 걸 끝내면 바로 저희가 초기화를 자동으로 시키고 예, 원복을 시킵니다. 실제로 써보시는 고객분들은 만족하십니까?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 하나 측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장비 노후화 부분들도 한번 네.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장비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DV랩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를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가상머신을 이제 관리자분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네. 예, 애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네. 예,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얘가
최신화식으로 해가지고 가상 머신이 예,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예전에 했던 식으로 오프라인을 했던 식으로 네. PC에 대한 노후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PC를 갈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설치도 다시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다 이제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확실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럼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그 DV랩 같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관리의 측면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슈라든지 또 뭐 업그레이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죠.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까 전에 말씀했던 노후화라든가 장비의 노후화, 예, 그런 거라든가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예. 바로 저희 DV랩 솔루션을 쓰면은 예, 그냥 바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DV랩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DV랩 서비스 솔루션은 일단 시간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웹 서비스 화면을 통해서 강의 예약, 실습실 예약과 변경을 할 수 있고 실습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의 장애 및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담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전혀 신경 쓸 없이 줄여줄 수 있고요. 예,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교수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DV랩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만 실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장비나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도 들어와서 또 테스트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교육의 질로 봤을 때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DV랩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다. 교육의 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본인이 실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 특별히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실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집안에서 본인이 인터넷만 되신다면 편안하게 예, 실습과 스터디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보십니다. 학생분들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습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뭐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해야 될 텐데 데모에서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DV랩 솔루션 서비스를 소개를 계속 드리자면, 개인 PC처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소화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사용 VM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용자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습실 PC 유지 보수 비용도, 눈에 띄게 절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보안적인 측면도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저희 DV랩 솔루션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DV랩 솔루션은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DB라든가 그다음에 앱 서비스, 그다음에 원격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M들을 작동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웹 데스크탑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어드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자동 로그인을 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웹 데스크탑이라는, 어떤 서드 파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맞춰서 또 거기에 수월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사용법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또 해주신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입 효과를 보시면 이렇게 실습 환경 구축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실습실 운영 효율 향상 및 운영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VM 생성 및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 솔루션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간편한 실습실 예약이라든가 네. 일괄 배포,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실습실 예약이라든가 VM 실행,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다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관련된 DV랩을 적용하고 네. 사용하시는 그런 그 레퍼런스도 많이 있으시죠? 네, 예, 레퍼런스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네.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데 구축 사례를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용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오피스, 한글, 뭐 사스라든가 SPSS, 그리고 특히 어도비, 이런 식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이런 식의 이제 고사양에 이제 요구되는 가상 머신도, 예, 저희들이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서비스 활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용 실습실 PC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3D CAD라든가 그리고 3D 모델링, 그 다음에 비주얼레이션, 워크스테이션, 아니면 그 다음에 머신러닝, 뭐 이런 부분들의 고사양의 컴퓨팅을 요구하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손쉽게, 예,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해당되는 저런 솔루션 같은 저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사양의 어떤 네, 맞습니다. PC라든지 뭐 이런 네.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장비의 고도화 없이도 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당연히. 예, 예. 네. 그리고 저희들이 손쉽게 이거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네. 예, 이런 고사양이나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다. 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저사양으로 네.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고사양으로 올리는 거는 손쉽게 저희가 올려줘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애저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성능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네. 스케일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케줄링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 DV랩 솔루션에서는 예약 및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예약 변경을 한다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DV랩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이제 학교 포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희 팝업이 떠지고, 네. 그럼 저희 실습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포탈과 실습실 웹사이트를 SSO 연동을 통해서, 예,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네. 예. 그래서 또 한 번에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귀찮은 작업이 없이 학교 포탈에 대한 부분만 사용자분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 사이트는 자동으로 SSO를 맺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사용자 이제 화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홈이나 예약하기, 예약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메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분께서는 예약하기를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가상 머신을 예약하고 거기서 시간과 날짜를 예약하고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네. 뭐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네. 이런 상황들도 현황들도 바로 파악해서 네. 비어있는 시간으로 사용자가 바로 쉽게 네.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면을 보신다시피 이제 굉장히 저희 한국 사람 분들께서는 네. 되게 친숙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화면을 가지고 굉장히 네. 어렵게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들은 바는 없고요. 네.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라고 궁금해하면서 관리자한테 연락하는 일은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 화면을 보실 수가 실제로 있고요. 이거 사용자 화면이라든지 이런 네. 어떤 네. 접근 방법을 수월하게 쉽게 네. 만드는 것도 실제 네.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관리자분께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할 때 이제 관리자분께서 시연이나 데모를 보실 때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굉장히 심플하고 네. 접근성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할 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관리자 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DV랩 서비스 관리자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홈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관리라든가 네. 현황 관리 뭐 이런 식의 비용 관리라든가 환경 설정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자분께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그동안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하는 상황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저 비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설정 가능한가요? 예, 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 관리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비용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금액을 설정해서 저 관리자 페이지에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용량이 뭐 70%가 됐다. 그러면 관리자한테 노티를 먼저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90%가 됐다 그러면 관리자에 노티를 하면서 사용자의 사용하는 부분을 막아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특별히 관리자분께서 관리 화면에 자주 들어와서 볼 필요도 없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 자기가 본인이 관리자분께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계시면 그때 들어와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예. 그렇잖아도 이제 가서 이제 미팅을 그렇죠.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그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굳이 애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현재 이 DV랩에서 관리자 화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기본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데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모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클라우드 실수진리 예약 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이고요. 현재 일반 예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예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실이나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날짜라든가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 해당하는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사용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예약을 하시면 그냥 지금 현재 바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가 있는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다. 하면 저게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이 뜹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실행이 되면 아까 설정하신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누르시면 가상머신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머신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예약 시스템의 이제 관리자 화면이에요. 관리자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화면 홈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이런 월별로 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몇 건씩 되는 것들 부분부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약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강사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현황 관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비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관리자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쓰고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는 거에서 저 환경 설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액을 작성을 해놓으면 리밋을 설정해 놓으면 그죠?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작동이 안 되게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분께서도 거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용자 편의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어떻게 좀 수월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DV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실제 많은 레퍼런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DV랩에 대해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고민하면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측면에서 보면 아까 네. 보셨다시피 그런 이제 그 비용적인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비용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하고 싶을 거나 아니면 제일 큰 문제는 라이센스적인 라이센스. 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데 그 학생 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보통 일반적으로 한 7,000명, 8,000명, 네. 막 5,000명, 막 네. 이렇게 일반적인 게 그렇고 많으면 10,000명이 넘어가고 맞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그 라이센스의 운용이라든지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시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 라이센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쓰는데 이거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냐? 그렇죠.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이제 자산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자산 관리, 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네.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라이센스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네, 이게 진짜 부족한지, 남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네. 추가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 DV랩이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 예로, 이제 어떤 학교에 제가 갔는데, 네. 거기 학교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여러 분류로 나눠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되게 맞아요. 난처한 상황이어서 발생을 네. 한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거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네.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많은 맞습니다. 장비들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솔루션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나와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DV랩에 관련된 솔루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저 클라우드 세션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아의 문광호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디모아에서 D웍스라는 그룹웨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문광호 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시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디모아에 계신 분들은 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받으셨는데, 영화배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뇌물용이셨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관련된 솔루션도 잘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애저 클라우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김현 매니저님께서 DV랩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프로님께서 소개할 솔루션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제품은 D웍스라는 제품이고요. 그룹웨어 제품이라고 소개 드릴 수가 있고, 팀즈 위에 올라가서 작동하는 그룹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 네네. 그룹웨어는 다 쓰고 있는데, 팀즈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룹웨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여러 솔루션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네. 여러 접근 방식을 접근을 해야 된다면, 네. D웍스라는 제품은 윈도우 PC를 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 메신저는 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따로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된다던가 네.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또 해주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떤 활용도가 실제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그 업무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팀즈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회사 출근하자마자 트는 게 팀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틀기보다는 PC를 키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OS군요. 맞습니다. OS랑 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의 어떤 출퇴근 관리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된 것들이 항상 필요한데, 네. 팀즈라든지 어떤 협업 툴과 함께 별도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팀즈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네. 가장 필요한 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환경에서 그런 부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네.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네. 그다음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련된 얘기를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팀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오피스를 구매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팀즈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네네. 뭐 비즈니스 라인업 중에서는 네.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협업 툴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업무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뭐 이메일을 한다든지, 그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뭔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그 협업 툴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협업, 그러니까 일을, 프로세스를 거의 이걸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메일을 보내서 어떤 파일을 공동 작업하더라도 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작업을 했지만 네. 지금은 네. 그 파일을 동시에 각자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그 파일을 열어놓고 서로 메신저로 소통을 바로바로 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럴 때에 빛을 발하는 게 팀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팀즈가 그런 호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다른 협업 툴보다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피스 제품 내에서는 네. 뭐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또 요인들이 있네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죠? 그게 또 팀즈의 장점, 방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장점이지만 현재 팀즈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매년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내 내부에서도 네. 여러 협업 솔루션 중에 팀즈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실제로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쓰고 있는 오피스 제품군들과의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 팀즈를 협업 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협업 툴로서 팀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면 이 속에서 이런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됐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D웍스라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팀즈 자체에 있는 기능 외에 그룹웨어가 추가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팀즈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나 봅니다. 네, 팀즈는 기본적으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를 개발할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네. 회사에 출근해서 팀즈만 키면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내에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건 팀즈 내에서 엑셀을 킬 수도 있고 워드를 킬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가능한데 뭔가 하나의 OS처럼 진짜 돌아가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진짜. 거의 OS처럼의 네. 방향을 보고 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런 팀즈에서도 모든 기능을 사실 다 넣기에는 너무 무거워지기도 하고 네네. 필요하지 않는 기능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디웍스는 일단 기본적인 디웍스가 아니고 팀즈는 네 기본적인 협업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게 플랫폼만 되고요. 적용하고. 네 맞습니다. 그 위에 애드인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적, 국가적, 어떤 리즌별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약간 또 상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네. 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어떤 협업 업무 환경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룹웨어들을 팀즈 내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디웍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네네.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조직도입니다. 협업 소통을 하려고 가장 기본인데 저게 그렇죠. 팀즈에서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협업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조직에 누가 있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웍스 내에 조직도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트리 구조를 통해서 해당 조직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사용자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나 뭐 연락처 또는 거기서 바로
단체 대화를 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팀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팀즈와 그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연결성도 굉장히 유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 호환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런 조직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한꺼번에 뭐 불러와서 조직도에 바로 이렇게 임포팅하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365 안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대로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저런 걸 세팅하거나 변화시킬 때 여러 가지 또 수작업이라든지 작업들이 좀 많이 또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미 뭐 지원하고 계시는군요. 네. 추가로 뭐 또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주고 빼고도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웃룩 플러그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최대 10기가 60일까지 유효한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룩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전자결제입니다. 네.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이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30개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 네. 그 양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팀즈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팀즈는 휴대폰, PC, 노트북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팀즈 자체의 기능이고 장점인데, 네. 그런 팀즈 위에 올라가는 디웍스라는 그룹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와닿으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일반 사용자 분께서 기한을 상급자 분께 올리고 네. 승인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네, 상급자분은 늘 바쁘십니다. 네. 자리에 안 계세요. 항상 부재 중이죠. 맞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기다려야 되고 네.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팀즈를 이용하시면서 메시지를 상급자에게 보내게 되면 네. 결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상급자는 그 팀즈로 메시지를 받고 팀즈에서 바로 디웍스라는 그룹웨어를 들어가서 결제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팀즈에서 돌아가는 오퍼레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즈가 뭐 모바일이든 PC든 동일한 어떤 환경에서 동일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돌아가는 이런 그 업무 관련된 그룹웨어니까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부재 중이어서 결제를 못 하겠다. 이거 안 되겠네요, 이제. 이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어떤 장면입니까? 이 부분은 전자결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는 장면인데, 네. 사용자가 부재 기간일 때, 부재 기간에 따라서 전자결제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네. 기본적으로 알람봇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자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 알람봇 자체를 끄거나, 또 메일 알람을 끄거나, 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근태 관리 부분입니다. 네. 뭐, 저도 그룹 웨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펑션 중에 하나이죠. 맞습니다. 네. 기존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고정이나 선택근무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근무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점을 커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용자는 출근하지 않고, 네. 모바일로 출근을 네. 누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장점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장점이지. 그렇죠. 사용자에겐 장점이죠. 네, 완전 장점이지. 네. 아쉽게도 요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정 IP에 있는 상태여야지만 출근 퇴근 버튼이 작동하도록. 그렇죠. 뭐 예.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근무 맞습니다. 조건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작동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팀즈 키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거기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앱을 킬 이유가 없네요. 그죠? 사실상 그렇죠. 업무 내에서 오피스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회사원들끼리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한다면 그 외에 켜야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카톡 정도? 네, 카톡 정도는 네, 허락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판 기능입니다. 네. 게시판 기능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실 게시판 기능은 아주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좀 더 권한 관리적이고 좀 더 보안적인 그런 게시판 기능을 원하신다면 팀즈 자체에 있는 팀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게시판 기능은 회사 내부 전체에 공지를 내리거나 그런 간단한 가벼운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도록 제작된 메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공지, 주요 공지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알리거나 저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군요. 네. 심플합니다. 네, 심플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되려 200~300인 이상 되는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이런 제품이 안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복잡한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죠. 보통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사실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에서 작은 회사 입장에서 가볍고 편리하게 필요한 기능만 을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기능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관리자의 어떤 측면에서도 심플하게 관리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앱을 키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키거나 이럴 필요 없이 팀즈에서 원활하게 그냥 하나 다 돌아간다고 하면 사용자 경험은 확실히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업무 시간이 아무래도 그 시간들을 합하고 나면은 꽤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뭐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제를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간단하게 데모 영상도 보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모든 데모 영상을 틀어드리는 거는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웨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디웍스는 전자결제, 근태관리, 조직도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기업의 업무 환경을 높여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 솔루션입니다. 또한 디웍스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뛰어난 솔루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 기반의 싱글 사인온을 통해 한 개의 계정으로 사용자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웨어의 업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 중인 기업이라면 고가의 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그룹웨어 솔루션인 디웍스를 팀즈와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웍스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 전자결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결제 왜 필요할까요? 종이 결제로 인한 서류 보관 및 이동의 불편함과 본사와 지사의 거리로 인해 중요한 결제 서류 분실의 위험, 그리고 다양한 근무 환경에 따른 기존 결제 시스템의 불편함 등을 전자결제를 통해 편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웍스의 전자결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디웍스 전자결제를 이용하시면 기존에 종이로 보관하던 기한서를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팀즈 안에 저장하여 문서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디웍스 전자결제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다양한 문서 양식 제공, 자유로운 결제선 지정, 편리한 대시보드, 결제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 양식은 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으로 약 30여 종을 제공해드리며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결제선을 자유롭게 추가 제거하고 결제선을 저장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결제 라인을 바꿀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현재 결제 중인 문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프로세스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자는 결제 요청 내역을 보달림이와 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결제의 필요성과 저희 디웍스 전자결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은 2편인 전자결제 용어 및 결제와 3편인 디웍스 전자결제에서 문서 작성하기, 그리고 4편인 전자결제 기본 설정과 결제선 지정으로 순서대로 업로드 예정이오니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자, 데모 영상까지 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특히 내 팀즈의 오퍼레이션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는 디웍스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명확한 어떤 타겟층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도 심플하고 실제로 관련된 기능들이 필요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돼서 디웍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디웍스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한번 연락을 주셔서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저희가 더 노력하겠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룹이 아까 뭐 출퇴근 관리도 있고 네. 또 결제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가장 가벼운 에디션은 네. 조직도만 들어가 있는 에디션도 있습니다. 아, 네.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저희 인터넷에서 디웍스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네. 그 사이트에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협업 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업무의 가장 근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팀즈가 점차 활용도가 점 더 많아지고 사용자 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팀즈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그룹에 꼭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 고객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잘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들으시는 것처럼 무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우리 프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두 번째 세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세션에 대한 마무리 인사를 최진호 상무님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디솔루션 데이 디모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AI 관련된 솔루션과 또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 관련된 솔루션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아.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방대하구나.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지금 그래서 내가 쥐잡듯이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또 나가야 될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또 지금 이 시점이 저희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지금 저희 역량을 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모아가 이러한 솔루션들을 더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저희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잘 쓰신다면 저희로서도 이제 굉장히 기쁜 어떤 그 하나의 보람을 갖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는 솔루션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아처럼 그 솔루션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또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를 가이드해주고 같이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더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때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뭐 저녁을 갖다 하면서 소주 한잔 할 때, 사실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또 느끼고 있죠. 그거는 디익스펜스에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익스펜스를 처리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뭐 긴 시간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아까 처음에 GPT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아가 IT, 뭐였죠? IT의 슈퍼마켓에서 IT 백화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 후에도 또 뵙죠, 계속.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디모아와 함께 이쯤에 같이 디솔루션 데이라고 해서 AI와 또 애저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떤 도메인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AI와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사례들 아마 전달해 드린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고민이 있다고 하면 디모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 답변 주시면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이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